제가 우리 백성관 어머님 그 마술하시는 걸 보고 우리 성관 어머님을 원기 85년, 6년도, 6년, 7년, 8년을 제가 원무훈련 담당을 했던 경우인데요. 와, 12년 사이에 정말 많이 이렇게 변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됐을까?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원무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단은 정말 희망이 양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가 86년도 그 원무훈련을 마치고 저희가 항상 정보사님께 끝나는 날 인사드리러 가시잖아요. 네, 그때 종보산 자산 상사님께서 법문을 해주신 법문이 있어요. 우리 지선 어머님 생각나세요? 너무 법문을 많이 받으셔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때 처음이라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는 법문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희가 9명이 갔었어요. 근데 자산 상사님께서 원무 1명이 교당 하나다.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가 살던 교당만 늘 생각을 했는데 원무 한 분 한 분이 교당 하나하나다고 하시기에 너무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뭔가가 이렇게 찡 와닿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한 분 한 분 어머니께서 정말 교당 하나하나면 우리가 엄청나게 이 어머님들께 공을 들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린 제가 이제 그때는 주임으로, 훈련과 주임으로 와서 사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훈련 강의 의뢰를 하길래 강교부님한테 그러면 명단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명단을 30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연도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면 1년에 2교당씩이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저희가 교당 하나를 설립하려면 많은 경비와 많은 노고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원무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탄생하시기에는 정말 많은 노고가 또 많은 공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교화대불공의 2만단장 훈련에 어떤 것을 해주시라고 해야 제가 이 강의를 잘한 강의가 될까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경결교무님께서도 얘기하듯이 굉장히 현장을 어렵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무래도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또 희망적인 설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분명히 희망을 가지고 뭔가 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게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교화를 성공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보니까 딱 3가지인 것 같아요. 그 하나는 그 개인 교역자의 역량,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역자가 처한 환경, 그리고 3번째는 이것을 잘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 그러면 과연 우리 지금 원무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교당들은 이 역량은 정말 뛰어나신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환경이나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또 개인 역량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평가하고 점검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가는 방안들을 함께 찾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들은 정말 제가 그때 훈련 나고 나서 저희 나상호 교무님 저희 과장님 있는데 나상호 교무님께 그 감상을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부서 전체주의 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훈련을 나봤지만
이런 훈련은 처음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근데 정말 저는 너무 편하게 훈련을 했어요. 다 원모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제가 다 정말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뭐 손을 미치기 이전에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이 원무님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감상을 했는데 감상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상주선언 법당에서 자그만하게 앉아서 둥그렇게 앉아서 했던 그 마음이 지금은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들어서 이렇게 강당 중도 훈련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그 마음은 그대로 있지 않을까. 우리 강교무님도 훈련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런 감상감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올해가 18년차 교역자 생활이에요. 살면서 보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모시고 살았던 교무님들께 늘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고 문답감정을 합니다. 왜? 저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 저를 간사 때부터 키웠던 우리 추천 교무님.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부교무를 잘 가르쳤던 우리 원남교당의 우리 심타원님, 그리고 남중교당의 박명재 교무님, 보타원님, 그리고 제가 교화훈련부에서 월산 김일산 교무님 모시고 살았던, 또 영산산업대학교에서 농산 남문성 교무님 모시고 살았던, 그리고 지금 교화훈련부에서 이제 교화연구소에서 작년에 혼타원 안민승 교무님, 이렇게 늘 어른님들께 문답감정을 하는데 우리 원무님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원무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교무님, 그리고 지금 교무님들이 계속 소속되어 있는 교단들이 바뀌시잖아요. 교무님들이. 그 바뀌는 교무님들마다 실은 어찌 보면 나를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봐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똑같은 사안이지만 모든 제가 모시고 살았던 어른님들께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감정을 해주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시고 내가 가까이 모셨던 분들께 문답감정을 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교화 대불공 이만단장, 저 보면 이제 신년할 때도 오셔서 반갑게 막 인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TV에서 봤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TV보다 실물이 이쁘죠? 그렇게 드시는데요. 실물이 훨씬 낫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 분 우리 원무님 글을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제가 아침 출근을 하면 늘 교화당 큰학교 이제 관리 운영자거든요. 들어가서 수강 소감문들을 늘 검색을 해봐요. 몇 분이나 올리셨을까? 어떤 글을 올리셨을까? 근데 제가 이 수강 소감문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뿌듯하구나, 그리고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라는 감상을 가졌었는데, 평소에 상시훈련과 정기훈련만이 인격 변화의 모멘텀이라는 소신이 있었지만 시대를 따라 교단 초창기의 3개월 동선 하선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상시훈련으로 삼합병진 훈련을 하고 수시로 정기훈련에 참여하여 상시훈련을 지원하는 형태의 공부법을 정하여 참여하고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교단 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부법을 보면서 항상 마음 한켠에는 자칫 편벽된 수행이 될 수 있는 것에 우려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에는 상시훈련법과 정기훈련법의 관계를 역설한 한편 공부단, 교단 개척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을 체제로 시행하여 왔다. 이번 이만단장 훈련이 실시되는 교화당 큰학교가 이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으로 그 대강을 삼았기로 큰 기쁨과 아울러 큰 기대를 가지고 단장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교단이 진정 천년의 만보살을 주제 교단이 되는 길은 전 교도에게 상시훈련을 체질화시키고 상시훈련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정기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길밖에 따로 특별한 공부법이 있을 수 없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서원, 대신심, 대분심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바탕한 신분성으로 스스로 훈련인 상시훈련, 서로서로 훈련인 정기훈련을 통하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드디어 생사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 극락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이 부분이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나의 일생에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참여하고 열심히 훈련하여 반드시 본래 목적을 달성하리라. 박수 좀 쳐보세요. 이 수강 회담을 쓰신 어머님 일어나시죠? 오늘 안 오셨을까요? 네, 오늘 안 오셨나요? 제가 전화통화만 해서 실은 얼굴이 직접 뵙지를 못했어요. 봉사님 오셨어요? 그러시면 제가 오늘 선물 드리려고 책까지 가져왔는데 못 드리겠네요. 이게 봉사님께서 글을 올려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우리 남궁문 어머님이랑 다들 많이 우리 어머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화단이라는 말이 그동안도 그 70년대 법타원님께 제가 이제 가서 여쭤보니까 70년대부터 해서 굉장히 72년부터 해서 교화단 교화를 한번 살려내보자 해서 교화단 교화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 교무님들 중에도 결집을 했는데 한 170여 현장에 계시는 교무님들이 오셔서 대각전에 모여서 막 이제 하시고 하셨대요. 근데 그런 그것이 지금 지속이 안 되어졌던 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교화부장님이 이렇게 바뀌면서 부장님이 바뀌면서 정책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화대불고 이만단장 훈련도 교정이 바뀌면서도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현장에 많은 그런 우려의 말씀들이 계셨는데요. 그런 우려를 결국 우리 100년 성업에 이게 확실히 비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화단 교화는 우리 종법 대종사님이야 역대 스승님들의 모든 염원이고 경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이 100년 안에 교화단 교화의 면가를 한번 보여줘야 될 의무와 사명이 함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화단의 기능하면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4가지 기능을 말씀을 하십니다. 교화, 의견상통 조직, 그리고 지부 조직, 훈련 조직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은 어떤 지도나 통치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어졌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경산중 법사님께서 교화단 그 운영 방침을 말씀을 하시면서 창의적인 의견 제출을 통해서 의견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교화단으로 운영해 가라는 법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화단에 대한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새롭게 인식 전환을 해야 되지 않냐. 네, 앞서도 이미 자선 상사님 때부터 종법사님으로 계시면서 제가가 앞으로는 교화의 주역이 돼야 된다라는 법문들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게 아직 현장까지는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화단 교화가 살아나면서 결국 제가가 교화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교화의 시스템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들 중에서도 이제 조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결국 단장의 지도 역량들이 강화되어져야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관리의 조직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교화 성장의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화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대종사님께서도 초창기 교화단을 하시면서 4번의 조단을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결국 교화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단이다. 조단. 그런데 조단 중에서도 대종사님께서 하신 조단은 당신이 단장이 되시고 40명 중에 제일 잘하는 9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직접 단장이 다 지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9사람이 한 단식을 또 운영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9사람은 또 각각의 한 단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중앙이다. 중앙은 이미 단장 낼 준비를 단장이 시키신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두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단장이 단원을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 그 중에 나와 함께 있는 중앙을 나와 똑같은 단장으로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대종사님과 똑같은 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지도를 하시고 세워도 보시고 다 하셨듯이 우리 단장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 원무님들 중에도 또 단장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원무님 한 분 한 분이 다 교당 총단장님들이시다. 그러면 교당 총단장님들께서 이제 우리 교당의 교도를 내가 단원을 계속 늘려서 나의 단들을 계속 나와 똑같은 단장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저희가 부호구출 교정에서 교화 훈련부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원무, 인재, 양성 발굴해서 5,000명의 원무를 발굴하자는 거였어요. 계획은 정말 막 부황방하죠. 5,000명. 저 5,000명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30명 계시는데 이 30명 원무님들께서 조그만 내년에 한 명씩만 더 데리고 60명 되실 거고요. 또 거기서 또 한 명씩만 데려오시면 120명 되실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게 딱 100년 안에 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히 언젠가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단장은 하단의 단장이고 곧 상단의 단원이 되는 이 교화단 조직을 저희들이 잘 살리는데 조단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조단을 지금 교당에서는 몇 년 단위로 바뀌시죠? 조단이? 3년 단위로 바뀌시죠. 근데 어떻게 짜시죠? 교무님이 짜주시죠? 그냥 그래 단장도 딱 만들어주시죠? 저희 출가단은 제가 특성단인데요. 저희 훈련 특성단, 저는 훈련 프로그램 특성단이에요. 이번에 생생통 유문형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출가단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뭘로 만들었냐면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유문형 가지고 그 출가 다니하면은 막 일기 발표를 계속 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책자도 나오고 또 유문형, 스타트 유문형 프로그램 가이드북도 나오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는 출가 교화단은 1회당 3시간 이상 하라고 해요. 방침이. 제가 교도님들은 그냥 1시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3시간씩 하라는데 저희 단은요 제일 적게 할 때가 4시간, 5시간이에요. 모이면은요 그게 아예 그 근무 끝나고 모이면은 그날은 저녁 시간을 싹 비워둬야 돼요. 저녁 12시까지도 막 이야기하느라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말려야 이야기가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3년을 했는데 이번에 제발 또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들이 단원들이 너무 강해서 이번에 또 이어서 갑니다. 단원 2단원만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어떤 단원이 바뀌었냐면 단장님이 바뀌셨어요. 저희가 민다원 김성효 전북교구장님께서 단장님이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장을.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단장을 모셔오자. 자 그러면 단장 후보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누가 하시면 좋겠냐. 단장 후보를 쭉 리스트를 뽑았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딱 저희 단원들의 가장 좋아하는 단장님은 이분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분의 단장님이 선출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단원 결속, 뭐 단원 화합, 단원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참 좋다. 우리가 단장님들을 교당에서 쭉 양성을 해놓으면 단원들이 알아서 몇 명이 이렇게 교단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단장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 저희 한 단장님이 누구셨냐면 전산 김조원 교우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단장들을 쭉 먼저 만들어 교육시켜놓고 쭉 세워놓고 이 단에 들어갈 단들 줄로 서봐. 그러면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어떨까? 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계속 이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셔야 되니까 한번 그렇게도 해보셔도 재밌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직 이게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은 거라 지금 검증되지 않은 거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는 못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만 단장 말도 안 된다. 지금 단장이 저희가 그 등록된 단장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어머님들 정도는 다 지금 6,000명, 네 맞습니다. 6,000명 단장이 어떻게 2만 명 단장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해도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지난 3년간 다니면서요. 정말 그 많은 시비를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다고 막 하시면서 막 뭐라고 하시고 제가 그 현장 나가면 까마득한 후배잖아요. 막 선배 교무님들께서 막 뭐라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말쯤 되니까 고막이 터져버려서 이제 더 이상 듣기 싫다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3개월 동안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시비를 안 들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9월부터 그래서 실은 굉장히 막 시끄러운 그 시기에 제가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쭉 이렇게 이어올 수 있게 사장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 단장은 대종사님 경륜이고 포부이고 우리 종법사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경륜과 포부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부임했을 때 종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만 단장 할 수 있겠냐? 해야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제가 그래서 해야죠. 제가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제가 약속을 지켜드리려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화단을 통해서 훈련하고 교화 성장을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미 우리 그 공사님 그 단장훈련 열심히 받으셨어요. 공사님께서 이리지구에서. 근데 그때 제가 갔었는데 단장 훈련의 목적과 방향이 뭐였죠? 뭐라고 막 했어요. 단장 훈련의 목적과 방법은 뭐냐 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단장 훈련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상시 훈련을 체질화시키자는 거예요. 누가? 모든 단원들이. 근데 그러려면 누가 먼저 해야 돼? 단장이 먼저 확실하게 체질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가라.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수준 낮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1년간 대전 충남교구에 가서 매달 가서 우리 훈련을 놨어요. 우리 성각 어머님께서 함께 보조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하셨는데요. 서울에 갔더니 그 말씀하세요. 우리 우사님께서도 아실 텐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수준 낮은 임실 지역에나 맞는 프로그램 가지고 와서 뭘 하라고 그러냐고 막 대놓고 제가 제 지구 진행자 연수 때 갔더니 막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수준 낮습니다. 정말 수준 낮은데 이것이 안 됩니다. 이것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너무 고준한 거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완벽하게 체질화 시켜주세요. 라고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용과 과정도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단 역사일에 제가 교역자, 단장을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시작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동안
제가 교역자 교구별로 1년에 한두 차례 교역자 훈련이라고 해서 모든 해장단 주무승부까지 막 다 해서 한 훈련 외에는 단장이라는 공통 공모만 가지고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것을 빨리 읽으시면 되거든요. 왜 교단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결국 교화당 교화를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과정을 초급은 예비 단장님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중앙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초급에서는 뭘 하면 되냐. 예비 단장들은 인과하고 유문연만 확실히 알면 된다. 인과 유문연 해야지. 인과가 그래 모든 게 인과야. 이것만 확실히 알게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중급에서는 뭐냐. 상시 응용 주의사항하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확실하게 내가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단장 10분 성업일기를 만들어서 해준 거예요.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직접 하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2, 3, 4, 5, 6도 시행하고 단원들에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단장님들의 단장님은 교무님들이시잖아요. 교무님들께 문답감정 하라고 자그마한 일주일 유문연 체크카드 그 다음에 뒤에 교무님께 보고할 내용들을 자세히 적게 카드를 나가서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해보니까 현장에서 30%도 채 안 하신 거예요. 왜? 이거에 대한 확실한 것이 아직 인지가 안 되신 거예요. 교무님들께서도. 그래서 그냥 그리고 지구별로 훈련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대교단 교무님들이 한두 단장님만 보내고 안 가시는 또 교무님들이 또 발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중앙에서 분명히 이것을 내놓을 때는 주임 교무님들이 반드시 참석하고 부교무가 아닌 주임 교무님들이 훈련을 진행하십시오 라고 계속 진행자 연수를 해드렸는데 부교무님들이 다 또 훈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의무감에 하는 거예요. 이걸 직접 필요해서 내가 교황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또 이제 가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되진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우리 단장님들이 어머님들도 훈련 나신 분들은 훈련 나고도 이렇게 수준나는 것들을 뭐하러 또 하라고 해. 굳이 자격증까지 따라고 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 이제 자격증이라는 것은 이제 공인해 주는 거잖아요. 운전면허증은 결국 이제 운전 너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화당 마음공부 교재에 작년에도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 단장 10분 성을 일기하고 교화당 마음공부 교재하고 통일시켜줘라.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안에 다 수록을 해드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단장 10분 성을 일기를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매주 단장님들은 단원님들 법회 후에 모이셔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서 교무님께 제출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현장에서 전화가 와요. 어떤 전화가 오냐면 교도님들께서 이거 찍기가 너무 아깝대요. 너무 새 건데 막 찢어서 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못하겠다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교무님들이 또 이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는데 이걸 찢어도 이 틀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교무님께서 지도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교재도 수준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현장을 다 다녔어요. 단에 하는 교당마다 갔어요. 찍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총부에 살다 보면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무님들께서 부담을 가지세요. 왜? 감시하러 왔다고. 어떤 교무님은 감시하러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가요. 그에 가고 앉아있다가 단에 언제 하냐고 여쭤보고 단에 하실 때 가거든요. 그래서 몇 개 단에 제가 좀 들어가 보겠다고 해보니까 그동안 나왔던 자료들이 너무 내용을 많이 수록을 해주다 보니까 한 시간 내에 끝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읽는데도 바쁘시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정말 다 뺐어요. 다 빼고 유문형 법문. 이제 유문형을 어떻게든 단원들을 시키셔야 되니까 유문형 관련 법문을 대종사님 유문형 법문부터 제가 쭉 뽑은 거예요.
근데 유문형 법문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상시일기법 중에 상시일기 1조부터 해가지고 6개월간 이렇게 종목별로 끊어서 지금 수록을 해드렸어요. 그럼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화 시간에는 뭘 하냐? 유문형 공부 어떻게 했는지 자기 유문형 공부, 유문형 10분 성어를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당을 몇 구당 또 가봤어요. 또 어떻게 리얼에 하고 계시나. 봤더니 처음 오신 교도님도 이야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 이건 너무 쉽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 남자 젊은 교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집에서 화 안 내기를 유문형 종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신 거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학원 가라고 했는데 학원을 빼먹고 왔을 때 막 화를 막 진노를 하신대요. 그러다 보면 집안 분위기가 싸해진대요. 그러면서 너무 이야기를 막 재밌게 하시면서 그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제발 교당 가 그런대요. 왜? 아빠가 달라졌다고 막 계속 그런대요.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달라졌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공부도 많지만 유문형 하나 가지고 확실하게 나를 변화시키자. 그래서 이미 갖춰져 있는 덕성들을 유문형으로 찾아내서 기르자. 이런 과정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 단장 중장기 목표가 이거예요. 저희가 일반 원기 100년이 되면요 15,000명의 단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은 지금 5,000명의 단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김지선 어머니께서 청소년 단장 훈련을 위해서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 주셨어요. 강의를 너무 예쁘게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교환은 큰학교에 다 올려놔서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또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은 과연 그러면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해주셔야 되냐? 어떤 역할?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의뢰를 받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머님들께서 단장훈련에서는 뭘 해주셔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제가 하나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 어머니께서 지금 광주지구 단장훈련 하셨죠? 네. 하시면서 광주지구에서 어떤 발의를 했었냐면요. 교무님들은 계속 이동이 되고 안 되니까 제가 교도들 중에 단장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요원을 만들자. 요원을. 그래서 시범적으로 광주지구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들이시다. 어머님들은 예비 단장들은 눈 감고도 다 가르치시잖아요. 그 다음에 단장들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단장 훈련을 지도할 요원들이 우리 원무님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화당 큰학교에 다 가입하셨죠? 제가 우리 원무님들 그 이름을 다 받고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회원 그 마스터 관리자이기 때문에 다 검색이 되거든요. 누가 가입을 하셨고 안 하셨는지 보니까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초급 수강자는 790명, 그 다음에 중급 수강자는 2,144명이 교화당 큰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원티스 등록 대장의 단장, 아까 단장이 총 몇 명이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은 이 중급 수강자 2,144명, 등록 단장 2,724명, 현재 이 등록 단장 중에서도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580명이 단장 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올해 그러면 98년도에 그 현장에서는 막 그러세요. 단장훈련 다 나서 이제 올해부터는 단장훈련 날 사람들 없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다 또 1370명의 단장들이 아직 단장훈련을 안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무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교무님들 12월에 진행되어서 하면서 이렇게 아직 남아 계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만 700번의 누적 방문자 접속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포탈에서 제가 공지를 했는데 하루 제일 많이 접속할 때가 1640명이었는데 일 평균 보니까 한 142명 정도가 교화당 큰학교를 들어오셔서 보시고 현재 회원은 5180명의 회원,
그 중에 교무님들이 701명이니까 나머지 4,300명이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서 교화당 큰학교를 들여오셔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교화당 큰학교는 단장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누가 들어오시죠? 모든 분이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공개학습방을 만들어놨어요. 공개학습방의 콘텐츠를 저희가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유문형, 교화당 교화, 원백 성업 비전, 교리 교사 그렇게 영역을 나눠가지고 다 올려드렸더니 그거를 오셔서 수강하시는 분들, 이거는 로그인 하지 않아도 바로 수강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교화 대불공을 딱 유튜브 검색을 하면 거기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이 거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한꺼번에 다 올려놓으시면 또 안 보시잖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한 편씩 올려드려요. 주마다 한 편씩. 그랬더니 조회 횟수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교화당 큰학교에 있는 교육 과정까지도 다 모바일로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단장님들이 이렇게 소감문을 올려놓으신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무님들 말씀, 그리고 다른 교당의 교도님들의 말씀을 듣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훈련이 나다 보니까 내 교당만 할 때는 몰랐었는데 여러 교당 교무님들 또 교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화당 큰학교 내용들을 들으면서 더욱 마음가짐이 새로웠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소감문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강하고 나면 소감문을 거기다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3년간 했던 것을 전체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교무님들 대상으로만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무님들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무님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원무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장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교무님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크게 진행상 문제, 내용상, 효과상, 현실적인 문제 하는데 그 중에 진행상 문제가 가장 높게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교무님들이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교무님들 자체도 그 진행자들이 소극적이다. 그리고 교무님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리고 청소년 교무들이 이 훈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도 스트레스가 된다. 그 다음에 훈련과 교화 현장과의 연계가 잘 안 된다. 왜? 훈련 진행시켜주는 교무님 따로 있고 교단 교무님이 또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이 문제들, 이 발생되는 문제들을 우리 원무님들께서 개교당에서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과 교화 현장과의 연계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원무님들은 내가 단장이 아닐지라도 단장 훈련에 들어가서 우리 교당의 단장들이 단장 훈련을 가시면 단장 훈련에 들어가셔서 직접 참관을 하세요.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교당에 와서 이 교무님과 이 단장님들의 매개체 역할, 중간자 역할, 중간 지도자 역할을 원무님들께서 해주시면 교무님들께서 너무 고마워하시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효과상의 문제들,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들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어려움. 근데 이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젊은 교도들을 단장으로 이끌어서 좀 교단을 젊게 이끌어가보자 라고 시작을 한 거였는데,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온오프를 병행하게 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하고 온라인 강의하고 차이점들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강의가 훨씬 힘들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막 하려니까. 근데 오프라인 강의는 막 농담도 섞여가면서 하고 중간에 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조금 더 장점들이 있는데, 그리고 바로바로 그 대상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이걸 잘 받아들이지 어쩐지에 대한 점검들이 되는데 온라인은 일반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의 어려운 점들을 우리 어머님들께서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제가 가고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 교화당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 교당 딱 검색을 하면 교도님들의 우리 교당 교도님들의 수강 소감문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갖고 보셔가지고 어떤 교도님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지 또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해주시고 또 교육을 받지 못하시는 어른 교도님들을 우리 어머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교당에서는 한 번만 딱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각적인 배려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저희 우사님께서는 항상 법회 오전에 보시고 나면 하루 종일 교당에 함께 하세요. 그러면 오후에는 교도님들 몇몇이 남으시면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들어주시고 상담도 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럼 그때 1시간 정도를 하루에서 그거 같이 듣고 이야기 거기서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역할들을 교무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번 업무훈련 받고 나서 어머님들이 교당에 가셔서 교무님께 그렇게 제안을 하시면 교무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어머님들께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의 문제들은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1년짜리 교육과정을 짠 거예요. 매월 1회씩 한 번씩 하라고 했더니 1년 하라고 했더니 현장에서 너무 현장을 모른다.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탁상 등록만 내놓으면 안 된다 막 하고 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오랜 시간 길게 훈련을 여러 번 나눈 거하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눈 거하고는 효과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렵지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1년짜리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것이 더 어렵다고 해서 지금 또 온오프 반절반절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 4번만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프라인 교육을 재복습할 수 있게 온라인에서 또 구현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개개인이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재복습하는 부분들도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우리 어머님들 너무 일이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에서 내부적으로 보완할 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훈련 요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훈련 요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머님들께서 훈련 요원이 돼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2만 단장 훈련을 이제 5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서 98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을 시켜가야 돼요. 그래서 44개 중에 34개 지구가 지금 현재 훈련을 했어요. 나머지 10개 지구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단장 훈련만 받고 나면 다 끝나냐.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고급 과정에 단장단 훈련 과정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중급 심화 과정을 올해부터 개교당에서 매월 1회씩 교무님들이 단장단을 데리고 훈련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후반기에 항단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내년에 항단장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데 단장단 훈련에서 그럼 뭐 하냐? 단장단 훈련에서는 단장으로서의 자부심 그걸 갖게 하기 위해서 다른 단장님들의 사례담을 다 듣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컨텐츠로 다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단장 전도사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반가운 일이 젊은 단장님들이 많이 발굴이 되셨어요. 근데 어떤 젊은 단장님들이냐면 학생의 어린이의 청년회를 열심히 했던 단장님들이 일반에서 조금 잠시 잠자고 있다가 이제 다시 그 학생 때 시절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교화당 큰 학교 올라가시면 통영교당 이분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희 때 학생회가 정말 잘 됐거든요. 저희 교당도 100명씩 학생 법회를 공부했었는데 그때 정말 이분도
통영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은 교당에서 그냥 단원으로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사시다가 단장 훈련을 받고 나서 이분이 새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교무님이 이제는 이분한테 다 시키신대요. 그래서 교당이 젊어지신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학생 시절에, 어린이 시절에 같이 했던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게 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담을 지금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단장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상담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상담 전문가 교무님한테 저희가 영상을 6강을 촬영을 해놨어요. 갖고 온라인 강좌를 올려놨어요. 갖고 한 달은 격월로 홀수 달은 상담, 그 다음에 짝수 달은 단장 사례담. 이렇게 하면 계속 상담만 공부를 하면 또 이게 지루하시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격월로 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단회를 이제는 단장단 교육을 받고 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장단의 총단장이 교무님이시니까 교무님이 단장단을 확실하게 똑같이 단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좀 어려운 부분들을 단장님들이 다시 저단에 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일정표는 이렇게 짜드렸어요. 그래서 교무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문답감정. 근데 문답감정은 뭘로 하냐? 내가 상시에 유문형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발표를 하고 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역량개발 공부심 향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을 하나 보시고 서로 피드백 하시고, 그 다음에 단회 사전 교육으로 하시면 단장단 교육은 맞춰지는 걸로. 그래서 매월 이렇게 미리 단장단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온라인으로 다 올려드렸고, 그걸 교무님이 미리 학습하셔서 단장단을 그리고 하실 수 있도록 세부 내용까지 이렇게 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단장단 훈련을 해서 뭐 하자는 거냐? 이 말은 곧 교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문답 감정을 확실하게 문답 감정 문화를 정착시키자, 그 다음에. 근데 어떤 문답 감정? 내가 상식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문답 감정하게. 그동안은 교화단이 침묵 위주로 해가지고 애경사 챙겨주고 챙기는 것 쪽으로만 갔다면, 이제는 공부하는 내용으로 한 단계 업 시켜주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원불교 하면 이거다. 원불교 유문형 공부로 확실히 자기 변화시키는 게. 자기가 내가 나의 종물주라고 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증언시킬 수 있는 게 유문형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법사님께서 그냥 간절히 간곡하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그 총단회 때 뭐라고 하시냐면, 원불교인 하면 유문형 하면 감사생활. 이것이 아예 그냥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해라. 따라다니게.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원불교 다니는 사람이고,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단장들이고,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원무님들이고,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교무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감사 운동을 유문형으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담으로 나의 공부를, 지금 제가 12년 전에 배웠던 원무님들이 지금 이렇게 백성관 원무님처럼 마술로 새롭게 변신이 되고, 또 했듯이 이건 보이는 어떤 모습이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 실력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거를 스스로 향상시켜 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가장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장 문제시되는 상담, 결국 소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 줄 것이냐, 그것의 달인들이 누가 돼야 될 것이냐, 교화단 단장들이 그 달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단원들은 모두 다 저를 주십시오.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단장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단장님들 중에 갈등이 있는 분들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조용히 불러다가 다 해결해 주시면 그것이 최상의 우리 교화가 아닐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는 내가 실천하지 않고 이야기한 거는 아무런 힘이 없더라.
내가 직접 나 단장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례가 이렇게 바뀌었더라 라고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줘야 아 그렇구나 라고 귀를 조금 기울이지 그러지 않는. 그래서 직접 단장 사례담들을 모두가 다 단장 전도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우리 원무님들이 지금 30명의 원무님들이 원무님 전도사들이 될 때 원무님들이 60명이 내년에 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단회를 대종사님께서는요 몇몇 동리에 다 교당을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저는 지금 원무님들이 그게 아닐까. 어떤 외형의 교당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교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만들어질 때 이게 우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어떻게? 결국은 모든 단회 활동이 이제는 교화의 최고의 교화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관들을 교화장화 하려고 보니까 법적인 제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단회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가 활성화돼서 교화가 단회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단장들이 확실하게 단회 교육을 철저히 받고 그 단회를 확실하게 준비해가는 그런 단장들이 준비된 단장들이 단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경우 상시 훈련이 모두가 다 체질화가 돼서 스스로 내가 부처인 것을 스스로 확인해야 돼서 천년의 반보살이 그대로 이 세상에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의 법이 다 향상이 되어지고 단원마다 단장이 되어지고 결국 경산종 목사님께서 영문하신 그 2만 단장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의 역할에 바로 우리 원문들께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서 간절히 우리 원문들께 부탁 말씀을 드려서 아울러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굳이 우리들까지 이렇게 하냐라고 하겠지만 우리 원무님들이 해주셔야 이제 회화 시간에도 그럼 우리 원무들이 교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까, 또 교화대별 공부에서 어떤 부분을 해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단장 훈련한 건 참 좋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훈련시킨 것보다 효과가 덜 나타나는 것은 그 말하면 그 단장들을 훈련시켜 놓고 그걸 고배도 꽤 고배가 되잖아요. 그거를 엮어서 말하면 교무님 중심으로 항단장이 해서 그거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안 하고 각자만 훈련하니까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했으면 좋은데 현재 이게 예를 들면 이 단제도가 2만 단장을 풀어나려면 거기서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먼저 가야지 2만 단장이 되는, 그냥 교육을 2만 명 했다고 교육 단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내적으로 열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항단장 중심으로 열기가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이제 워낙 또 코칭하면서 이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항단장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해갖고 지금 그 단장이 이제 멘토들인데 단장이 지금 숫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누구누구 할까 막 찾아요. 저 사람 될 것 같다 찾아라.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이걸 단장 집어했냐, 무슨 훈련 어디 꼬시고 해갖고 막 작전을 해도 막 딱 집어해요. 그래서 불을 붙여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이 위에서 그런 식으로 불을 붙여가는 이런 정책이 아니고 그냥 수천 명을 강의를 했고 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내적으로 그런 구조로 지금 말하면 각 교당마다 그 항단회가 모여가지고 불이 붙어야 되는, 현재 뭐가 문제냐면 우리 교당도 단회를 일주일에 한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해갖고 이거는 다 잊어먹으니까 절대 안 돼요. 일주일에 청년은 한 번씩 하시는데 단회가 잘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일주일에 단회를 한 번씩 해야 이게 되는 거죠. 방식용 교당을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드시 총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라 하는 거하고, 항단회를
제가 막 3년 전부터 항단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안 만들어요. 그런데 항단회를 꼭 만들어 거기를 중심으로 교무님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그걸 가르치러 하는 게 있고 단장 훈련 중에 한 가지 제 생각에 상담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세 가지를 해야 돼. 리더라고 하는데 우리 영어로는 단장을 상담이 필수고 그다음 지도라고 하는 이제 이게 상담한 내용을 갖다 이게 지도를 해준다 이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관찰이에요, 관찰. 그러니까 단장이 단원이 뭘 하고 있는지 꿰뚫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관찰하는 방법을 개발해갖고 저희들은 청년들한테 관찰하는 방법을 이제 청년들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개발해갖고 다 교육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 SNS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항상 연락을 해라. 이게 단원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가서 지도를 하는데 지금 단원이 한 달 동안 단원이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도가 되냐. 그래서 이 관찰해서 이 통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단장은 이 관찰이 1번이다. 단원을 관찰하지 않으면 다 효과가 없다는 요거를 개발해서 강조해서 그 상담 앞에 관찰법을 좀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하기를. 네. 그리고 저희가 실은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 깊게 사실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교무님들 교육을 실은 저희가 교무님들 교육을 처음부터 저희가 기획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항단 훈련이 지금 전체 출가 교육자 단장이 150명이에요. 그래서 각항단 훈련 때부터 지금 3년간 각항단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점차적으로 이번부터는 이제 각 단에서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항단들, 그 다음에 저단들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는데 그 교당 510개 교당에 저희가 제발 교육 좀 하시자고 하고 이렇게 매달 막 프로그램 드리고 막 이렇게 해도 움직이시는 분이 30%를 넘지를 못해요, 실은. 그래서 정책이 현실로까지 실현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9800 규정에서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수별 교무님들 또 급지별 교무님들을 계속 교무님들 교육에 총력을 다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불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교무님들도 아직 불이 안 붙었어요. 그래서 종법사님께서 그 염원을 불 붙은 교무 100명만 좀 만들어내라 그러신 거예요. 작년에. 재작년 12월에 그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불 붙은 교무 100명을 만들어낼까 대연구를 하다가 한 게 교화당 교화에 연구 시범교당을 하실 분들 자발적으로 신청하십시오 한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그 교당의 교무님들이 118개 교무님들을 모았어요. 나 교화당 교화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원무님 교당에도 교화당 교화 시범교당이라고 하신 분 교당도 있고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모으기까지는 했어요. 이제 동기 불이 이제 지펴지긴 했는데 이게 타지를 아직 못한 거예요. 그러냐면 이거를 한꺼번에 다 태울 수가 없고 이제 지역별로 이제 교구별로 지역별로 하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구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열의가 있는 교무님들이 교화당 교회에 관심이 더 있는 애정이 더 있는 교무님들이 자주 모여서 자꾸 학습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또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그쪽으로 더 많이 하고 있다. 불 붙이는 법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불 붙이는 법은 내가 불 붙여야 남을 불 붙입니다. 그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말씀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원불교하고 이 기타 이웃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웃 종교는 우선 교리에 앞서 사랑과 정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교리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지가 불이 붙으면 지도자가 불이 붙은 상태에서 점화 역할을 하죠. 점화가 기초 훈련이 들어갑니다. 세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몰라가 왔고 세상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화가 돼서 잘 살게 된다. 그 떡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불교는 지혜 지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 지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냥. 그리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막 적극적으로 가슴에 불이 꺼지게 만들어. 기를 주게 돼. 그리고 정이 없어. 실은 정은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 행복도 더 많아야 되고 진짜 교법대로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전략도 하게 되고 그 현장을 파악하게 되고 미래를 개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르쳐서 지식을 얻게 하는 것보다 사요에 보면은 지자본이가 지식 지자가 아니라 지혜 지자가 왜 나온 줄 압니까? 사랑을 주라는 거지. 부처님 마음으로 계속 지혜 지자 지자본이거든. 지식 지자가 아니라 지혜 지자거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기초훈련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극히 들어오면 손잡아주는 것부터 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불이 붙어서 따뜻한 온기가 되질 때 그 다음에 떡을 주기 전에 가는 길을 안내를 해주자. 대종사님이 이 세상에 왜 왔는가? 그러니까 어디서 물어보면 게요. 원불교 한 5, 6년 댕기면 이제 중앙되거든요. 중앙님, 원불교는 뭐 이렇게 안 묻지 마. 깝깝해 묻지 마. 근데 교회를 3년만 댕기면 다다다다다다 나온단 말이지. 왜냐면 지가 불이 붙어놓으니까.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선지자들이 오래되신 분들, 단장님들, 교무님, 또 선배들이 법보 정도 되면은 진짜 따뜻한 큰 가슴으로 안아줘야 돼요. 근데 안아주기는커녕 가르치기만 되라고 그러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본이 바로 안 서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는 창조적 교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개 하나 뭐 융합적 교화를 하자. 그리고 혁신적 교화를 하자. 그리고 정신을 확 뜯어고치는 혁명적 교화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항시 계속 마이너스 가잖아요. 플러스 요인이 하나에도 없더라 이 말이죠. 원기 98년도 어쩌면 플러스가 되기 어렵든 저는 생각을 해요. 2단계만 간다면 성장 위주가 안 되거든. 사랑이 주어야지. 정말 오직이야 종복사님께서 인정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작년에 지도자, 확실한 지도자인데 안 되니까 인정을 베풀자 그러잖아요. 그것을 기초부터 다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 원불교 되기면 진짜 돈 벌고 잘 살아야 되거든. 근데 꼴을 잘 봐야죠. 꼴을 안 맞을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초교육만 잘 되면 교화는 서로 단장하려고 한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중보사님께서 저희 신임 이제 교모들 인사를 가니까 그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이제 신임 교모가 아니라 안 가는데 저희 다 전문에서 이렇게 교무님들이 막 들어오시면 5, 6급지 교부님들이 오시면 무조건 가서 손잡아드리고 가방 받아라, 짐 받아라. 그 법문을 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사무실에서 있다 보면 이게 실은 많은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사무실에 있으면.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밝게 막 맞이해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저교무님이 5급지인지 저교무님이 6급지인지 어떻게 알고 가냐 하고 제가 그랬어요. 5급지, 6급지만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가서 교무님들이면 다 받아들이고 우리 사무실 가서 차 한잔 드시자고 하고 그러자고 그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더더욱 어려워하시는 정말 소외감을 가지시는 그런 느끼시는 분들은 더더욱 더 가서 이렇게 정스럽게 해주면 그게 저절로 그냥 눈 녹듯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선거법문님 말씀 참 그래서 우리 중법사님께서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법문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간장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네.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자네가 그 시간을 보통 짧게 했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또 그 교당에서 하게 되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 안상교단이 또 바꿨어요. 그래서 둘째 주는 일단 이제 단회를 하는데 교당에서 공양을 안 해요. 그러고서 이제 나가서 하든지 교당에서 하든지 문축점에 가서 하든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번 두 번째 주에 했는데 이제 저는 식당 단장이라 우리 집으로 이제 했는데 12시에 집에 도착을 해서 4시까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단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새로 들어온 분이 계셨는데 6개월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마침 또 이번에 나왔는데 이제 그분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완전히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또 보험을 좀 하나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우리 그 단원 중에 보험 설계사를 잘 아는 분이 있어서 연결해 줬더니 또 그 보험 하시는 분이 우리 단에 또 들어오겠다는 거야. 새로. 네, 그래가 이제 나도 이제 그 보험을 들어준 분이신데 원부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원부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도 이제 원부 나가기로 하고 우리 단에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네. 음식점에 가서 한다 그래도 그냥 네. 밥 먹고 형식적으로밖에 여태까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반에도 이렇게 좀 시간을 한 최소한도 3시간 이상 네. 가지고 이제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아주 경산영 목사님께서 제시한 게 3시간, 적어도 3시간 하라고 하셨거든요.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 우리 수영 어머니가 감사해요. 네. 또 질문? 네. 네. 공사님 먼저 손을 들으셨어요. 다른 건 실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보면 약간 이제 그 교화가 잘 되려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역량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맞아야 되고 이게 시스템인데 제가 이제 여기 단장단 이게 보면은 먼저 우리 교원에 보면은 교화단이 있어요. 교화단인데 교화단은 단장은 상단을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이해는 이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화단법으로 이렇게 한다면 시스템이라는 것이 제도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이 부분하고도 같이 그것이 좀 같이 갔으면 어떨까 교원에. 그러면은 그 교문이 바뀌더라도 이런 제도들이 지속 가능하게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각 교당들이 단장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항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상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상단은 우리 이제 교무님들이 했을 때 상단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교당에도 이제 보면은 어느 교당은 항단이라고 쓰고 일단 어디는 상단이라고 이제 쓰고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교화단의 조직에서는 항단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다 보면 계속 혼동이 되니까 이런 교화단법을 할 때 항단이 맞은지 상단이 맞은지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것이 어떨까. 거기에 대한 좀 정의라든가 네. 어떤 제도 그런 것들 보완해 가서 하면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 아주 지금 저희들이 부부측에서 저 문제까지를 어떻게든 규정화 시켜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합의를 못 이뤘어요. 그래서 아까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저희 국회에서는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서 정립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앞에. 네, 저기 단장의 10분 성업일기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유문형 공부 책자를 받다 보니까는 전부 성업 4대 목표, 5대 목표 그거에 대해서 그 유문형을 챙기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유문형 해온 그 항목하고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1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설명 없이 시작을 하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단장의 10분 성업일기는 또 뭡니까? 단원하고 또 단장은 따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루를 넣었어요. 네. 저희가 그동안 단장훈련 때는 단장 10분 성업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단장님들이 교무님께 그 유문형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적어서 제출하고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그 이제 단장님들이 교육을 받고 가니까 단원님들한테 하신 거예요. 하시다 보니까 하신 데도 있고 안 하신 데도 있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나가려면 단장의 10분 성업이라는 말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유무념 10분 성업일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실까봐 단장님들은 단장 10분 성업일기도 같이 그 안에 들어간 거다. 근데 항목이 전혀 바뀐 건 아니고요. 공동 유무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정진 운동을 유무념으로 어떻게든 더 독려를 해보자. 근데 공동 유무념은 그동안 1분선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 더 늘어난 게 1분 기도.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자꾸 놓치고 사시는데 정말 우리가 잠깐 운전하기 전이라도 잠깐 흔들 잡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시는데 이게 기도라고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원들이 생활 속에서 자꾸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그 항목을 하나를 더 늘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데는 하시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해가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불공이었잖아요. 자기불공, 그 다음에 교화대불공, 단원불공. 그래서 자기불공하고 그 자기불공은 어떤 종목들로 내가 변화를 시켜갈 것인가, 그 다음에 단원불공들은 단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실은 지금 이제 현장에서 교무님들께서 미리 이렇게 단장님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신 데도 있고 안 하신 데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으신 단장님들은 이게 뭔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2월 20일 날 저희들이 또 교무님들 대상으로 해서 교화당 마음공부 교재 또 워크숍을 해요. 그리고 바로 1월에 해드리려고 보니까 인사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1월이 안 돼서 2월부터 하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너무 막 이렇게 번거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다 수준에 맞게끔, 그러니까 우사님 말씀하신 대로 관찰을 잘해서 이 단원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우리 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다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무님들 교육이 2월에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교화단 네. 책자에 네. 보면 그 이번에는 좀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사전 단장 네. 교육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문을 네. 지키지 못했냐, 유념이냐 무념이냐 표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왜 대문은? 못 지켰느냐, 그 장애가 뭐였느냐, 그걸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걸 쓰는 날이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계몽 같은 것도 이렇게 날짜는 계속 돼 있는데 차라리 주별로 돼가지고 가를정으로 표시한다든가 그렇게 해놓고 네. 그걸 못한 장애가 뭐였느냐, 네. 그걸 쓰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교문동에 체크 번수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문형 공부를 하다 보면 저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언제 범하는지, 왜 범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그 다음부터 고쳐갈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는 조금 윗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최소 3단계 수준으로 만들어주자. 기초 단계, 그 다음에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위에 상위 단계에서 이렇게 세 가지 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든 저희들이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도 이번에 실은 어떻게든 2단계라도 해주자 해갖고 했는데, 이 경비나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네. 그 내용은 충분히, 그 양식을 보면은 네. 충분히 네. 뭐 1단계든 2단계든지 네네. 공통으로 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네, 그렇게 해놓으면은 기초 단계에서는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단계별로 저희가 더 연마하고 연구하고 또 조언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고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요청이 영어로도 만들어 달래요. 그런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점심시간이 다 돼서 네, 아무튼 네, 네.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사업에 관한 것은 참 세밀히 점검이 돼서 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심지어 경림 식사대접을 해도 경림이 그걸 잡아가지고 하고 가서 옷 뭐 갖다 드려도 가격을 잡게 하고 봉사활동을 가서 몇 시간 해서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원무 훈련하고 가도 안 잡히고요. 교사의 훈련하고 가도 안 잡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업무훈련이 안 들어가고요. 지금 몇십 년, 20년을 제가 지금 넘게 훈련이 안 하고 잡히지. 이게 공부하는 것은 하나도 뭐가 우리가 그 받으라고 안 하니까 그냥 하는데 나이에서 그냥 하는데 네네. 이렇게 아무것도 점검이나 쓰는 게 지금 이것도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무관을 해서 공부를 잘하면 그냥 지가 좋아서 잘하면 됐고 하다가 못하고 말면 아무도 말고 그 잘하는 것에 대한 그 뭐 정금이나 도움이나 이게 아 네가 참 공부다해서 그 이게 네. 보다는 그게 기여한 것이다. 이것이 뭐 이거 사업하고 이렇게 비교가시 그러니까 네. 이쪽이 안 큰 거죠. 아까 그 네네. 교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그 해야 청소년들가 돈 안 들어가는 거 하면 들어간다고 하듯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공부하는데 아무것도 거의 결과에 대해서 영향이 없고 그냥 공부하라.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유문현 일기도 내시잖아요. 그러면 다 이거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분의 공부 흔적을 그대로 다 모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자고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충분히 그거 특히 우리 어머님들은요 더 많이 실은 이걸 넣어드려야 되는데 저는 아직 저도 한번 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업무훈련 나신 것이 이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결석한다고 안 오는 사람이 많아요. 교사에도요? 그럼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안내도 안 해줘요. 안내도. 업무 주보에 활동하는 나와요. 네, 사업자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것도 잘 가르쳐 주는 네, 아무튼 최대한 그래도 진리는 알고 계시니까요. 다 그렇게 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